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반응하는 기체학론 문제고요. 바로 풀어보겠습니다. A, B 기체가 반응해서 C를 만든다. 계수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모두 기체 상태 주어졌고요. 표는 실린더에 A, B 기체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과정에서의 질량 비율 쭉 나와 있고 T4에서 완결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지금 주어진 물리량을 쭉 보면 분수값은 기본적으로 상대값이고요. 전체 기체의 몰수도 상대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은 다 비율인 거죠. 이렇게 모든 물리량이 상대값으로 주어졌을 때 뭔가 하나는 찐값화할 수 있다.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다양한 세팅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에 대한 건 뒤에 가면 떡밥 해수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따라와 주세요. 일단 초기 조건 T1일 때의 A와 B의 질량을 찐값화해서 8g과 7g 이렇게 잡겠습니다. 그리고 T1에서 T2 넘어갈 때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0.3 감소, T1에서 T3로 갈 때는 0.9 감소했으니까 이때 반응의 규모가 1대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괜찮죠? 그래서 T1에서 T2로 갈 때랑 왜 하필이면 T2에서 T3가 아니라 T1에서 T3 갈 때를 얘기하냐는 뒤에 가면 떡밥 해도 된다. 요 얘기한 겁니다. A와 B가 T1에 실제로 8g과 7g이 있었다. 이렇게 잡을게요. 근데 T1에서 2로 갈 때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0.3 감소하죠. 그때 반응하는 질량비를 모르기 때문에 A가 네모그램 반응한다. B는 별그램 반응한다. 이렇게 잡겠습니다. 이렇게 반응하고 남은 질량 B가 T2에서 9분의 7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T1에서 3 갈 때는 0.9 감소하는 규모니까 T1일 때 기준 질량 A는 8g, B는 7g이었는데 이제는 3배 규모기 때문에 3네모 감소하고 3별 감소하게 되겠죠. 이때 해당하는 질량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. 한 가지 얘기하고 가자면 굳이 T2에서 3로 갈 때로 잡지 않은 이유는 자 A분의 B 값을 봤을 때 T2에서 3로 가는 건 2의 규모니까 분명히 내가 잡은 문자에 의해서 A는 2네모만큼 줄고 B는 2별만큼 주는 건 맞습니다. 그때 해당하는 비율이 2분의 1이다 써주면 되는데 이 값을 9분의 7로 놓고 풀어서 많이 틀렸거든요. 이게 잘못된 방식이야. 그래서 요걸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3로 잡았던 겁니다. 처음에 내가 세팅해놓은 찐값화한 건 T1일 때의 질량비야. 8g과 7g 이렇게 잡은 거죠. 그럼 T2는 9g과 7g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식이었던 거고 2에서 3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2에 존재하는 질량은 1에서 이만큼 반응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결국 A는 8-네모그램 남아 있을 거고 B는 7-별그램 남아 있었을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가 0.6만큼 줄어든다면 2배 규모이기 때문에 2네모가 더 줄어들고 2별이 더 줄어들게 돼. 따라서 이 값이 2분의 1이다. 결국 2에서 3로 가는 과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잡아놓은 찐값에 의해서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네모와 별에 대해서 문자 두 개,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네모, 별 각각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. 계산을 해보면 네모는 0.8에 별은 1.4라고 나옵니다.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. 그래서 결국 이 네모와 별이라고 하는 건 전체 기체의 몰수가 0.3씩 줄어드는 그런 규모에서 반응하는 A의 질량과 B의 질량입니다. 자, 그럼 T4일 때 전체 기체의 몰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될 거고요. T1을 기준으로 A는 8g에 B는 7g이 있었습니다. 근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A는 0.8씩 빠지고 B는 1.4씩 빠지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A는 10사이클 진행돼야 되고요. B는 5사이클만 진행되더라도 다 죽어버릴 겁니다.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B가 될 거고 이런 반응이 5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 0.8과 1.4 감소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0.3 줄어드는 규모였기 때문에 그게 5사이클 일어난다면 전체 기체의 몰수는 1.5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y가 5.5라는 거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초기 조건에 A와 B의 질량은 같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동일한 규모에서
A는 0.8g씩 사라지고 B는 1.4g씩 빠져요.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될 때 B가 0.6g씩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 느껴지시죠? 그럼 역으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규모로 반응을 했을 때 A는 0.8 늘어나고 B는 1.4가 늘어나는데 알짝값으로 보면 B가 0.6만큼 이 둘의 질량 차이를 메꾸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내가 잡아놓은 찐값화한 이 T1에서의 둘의 질량 차이는 1g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기 위해선 B가 0.6g이 아니라 1g을 메꿔줘야 돼. 자, 그럼 0.6g을 메꾸는 반응에 3분의 5 사이클이 진행되고 나면 1g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럼 지금 0.6 메꾸는 그게 전체 기체의 몰수를 0.3만큼 변화시키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.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0.3 줄어드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했다면 되돌아갈 때는 한 사이클 기준으로 0.3만큼 증가하게 되겠죠. 근데 이런 반응의 3분의 5 사이클이기 때문에 0.3씩 증가하는 거에 3분의 5 사이클이면 0.5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T1에서 제로 시점으로 보면 0.5가 늘어난 X는 7.5이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문제는 다 풀린 거랑 같고요. A와 C의 분자량 비 물어보고 있는데 반응하는 기체 양론에서 분자량 비는 개수비분의 질량비 써주라는 겁니다. A, B, C의 개수비는 1대 2대 2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. 반응하는 질량비는 A가 8g 반응할 때 B는 14g 반응해서 C 22g을 생성할 거니까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8대 7대 11이니까 A 분자량 8일 때 C 분자량은 11이다. A는 8일 때 C는 11이고 곱하기 Y는 5.5에 X는 7.5였으니까 약분 쭉 진행하면 공 제끼고 11에 15에 퉁 나면서 15분의 8 답 3번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오케이,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.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.